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SNS를 활용을 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위한 선동과의 교란의 정치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자신은 폴리페서가 아닌 양 서울대학교에 복직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폴리페서를 비판해 내놓고 자기 자신은 다시 교수 신분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는 조만간 만약에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또 휴직계를 내고 잠시 서울대학교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때까지는 서울대 교수직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국은 끊임없이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존재로 계속 자기 자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치명적인 단점, 영화 흥분증이라고 하는 증상, 무슨 영화 한 편을 보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원자력 발전 탈을 원전을 하고 영화 판도라 그리고 영화 1987 이것은 1987년에 이한열굴 사태를 다룬 것이죠. 그리고 택시 운전사 이런 영화에 빠져서 이 감성팔이 정치와 정책을 이어가는 문재인의 영화 흥분증, 이 병이 고스란히 문재인의 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조국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조국도 완전히 영화 흥분증에 빠져서 어제는 그 위안부 할머니 김복동을 다룬 영화를 보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녹두꽃이라고 하는 TV 드라마를 보고 녹두꽃 시를 SNS에 올려서 반일 감정 선동에 주도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녹두꽃, 김복동.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 또 흥분을 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법리에도 맞지 않고 팩트에도 맞지 않고 그 똑같이 문재인과 같이 영화 흥분증, 후유증에 잔뜩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화 김복동 할머니는 그때 태평양 전쟁 때 약 한 8년 정도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등지로 끌려다니면서 위안부 역할을 했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을 하고 그때서부터 나서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이런 것들을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이것을 그래서 봉합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김복동 할머니는 대표적인 반대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위안부 합의 이후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영화 김복동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애써 고심 끝에 합의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실상 최대 장애물 중에 한 사람이 김복동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또 조국은 흥분을 해서 각종 얘기를 드러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는 합의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라는 엉뚱한 논리를 또 해댔습니다. 우선 조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가 없는 합의였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사실 오인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첫 번째 항에 아베는 일본국의 총리 대신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표명한다고 분명히 제1항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제1항이 일본 아베 총리의 공식적인 사죄입니다. 아베가 총리 대신으로서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10억 엔, 한국 돈으로 100억 이상의 돈을 출연을 해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일본 정부의 예산을 지출을 해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고, 물론 저는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합의고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고 한일 관계의 미래 관계를 위해서 이것은 이쯤에서 이렇게 봉합을 하고 가는 것이 어차피 불가피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를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베가 직접 못하더라도 주한 일본 대사로 하여금 위안부들의 거처에 찾아가서 고개 숙여서 절을 하고 사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서적으로 한국인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제적으로 효과 있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저는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해서 저는 그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차후에 보다 더 일본과의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일본 아베와의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아니면 비판받아서 여러 가지 반일 감정을 또 선동을 하는 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라는 식의 판단을 저는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죄의 제스처, 예를 들어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있는 이 학살된 유태인들의 묘소 앞에 찾아가서 비가 내리는 날 무릎 꿇고 사죄했던 것, 이런 제스처는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이 위안부 합의가 부인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촛불 명예혁명 이후에 이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조국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위안부 합의 당시에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의 숫자는 4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4명이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1인당 1억 원씩의 위로금을 받는 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합의를 했습니다. 34명. 47명 중에서 34명이 합의를 했으면 그것도 상당한 부분, 약 4분의 3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설사 피해자들의 동의 비율이 낮았다 하더라도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떤 통치적인 결단으로 설사 피해자들의 동의의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통치자의 권리이고 그리고 통치자의 일종의 의무입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전쟁의 피해자들, 지금도 살아있는 한국전쟁의 피해자들 그 유족들, 이런 사람들의 다수의 동의 없이 그러면 왜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천안함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동의 없이 왜 남북 군사 합의서는 달랑 체결했습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불리한 것에는 전혀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유리하고 자신들이 완전히 내로남불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위안부 문제나 이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이런 데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합니다. 조국은 또 이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어디를 읽어봐도 식민 지배가 불법이며 그리고 강제 동원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구절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설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 말만 되어 있습니다. 식민지배 35년, 36년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라면 그러면 그 불법에 항거했던 3.1 운동의 피해자들, 사망자들, 사상자들에 관한 이 배상 요구는 왜 일본 측이 하지 않습니까? 강제 동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총동원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을 해서 그 법령을 일본 본토인들, 내국인들과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동시에 적용을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서 강제 근로와 이런 데에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강제 동원이지만 불법 동원은 아니었다. 왜냐? 징용 자체가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강제 동원이지만 불법적인 동원은 아니었다. 조국은 선동의 구판을 멈추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